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았는데 대응 전담 기구 설치와 예산 투입 그리고 아시안 증오 범죄 자료 인터넷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은 결국 핵심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되는지의 여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사명을 볼트바겐으로 바꾼다라는 발표를 했다가 크게 화제가 되자 만우절 농담이라고 했지만은 주식시장에서는 폭스바겐 이 주가 폭등으로 이어져 사실상의 주가 조작이라는 지적 속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의 퍼스트 독인 메이저가 이번 주에 사람을 또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 두 번째 이 공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증오 범죄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네요. 그렇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아시안 증오 범죄와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제 후속 조치가 나온 거죠. 이 폭력 근절을 위한 아시안 증오 범죄 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배포한 그 백악관 자료를 보면 관련 논의 기구 설치, 예산 투입 같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아시아계 폭력 종식을 위한 백악관 이니셔티브 재가동한다. 두 번째로 폭력에 노출된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들을 위한 4,95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아하. 세 번째는 이미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권고안을 제시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시안 증오범죄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네. 다섯 번째는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 3,300만 달러 국립과학재단에 연구 지원하기로 또 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반아시아계 혐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그 법무부 이니셔티브 수립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인터넷을 통한 아시아 증오범죄 대응도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이 증오범죄 웹사이트 www.justice.gov/hatecrimes 이것을 이제 업데이트를 마쳤는데요. 네. 영어는 물론이고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의 타갈로그어 등을 포함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계의 언어 사이트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한국어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좀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증오범죄 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자료 검색 웹사이트에서 증오범죄 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의 집행기관들, 또 각 로컬 집행기관, 그러니까 법집행기관들이죠. 법집행기관들이 증오범죄 보고를 촉진하도록, 그러니까 증오범죄가 일어났다는 그 리포트,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그 시민권 교육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또 신고해봐야 제대로 경찰들이 다뤄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걸 그냥 참고 말고 외면하고 마는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거는 해라. 이걸 시민권 교육 행사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간의 정책 조율을 맡을 상근 담당자를 또 임명을 하고요. 아시아계의 그 미국 사회 공헌을 알리기 위한 인터넷 도서관 설립 등도 추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책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린 거 보면은 아시아 증오 범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네,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아시아계를 향한 그런 어떤 폭력 증가에 침묵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니셔티브, 각종 이니셔티브, 중요한 6가지 이니셔티브 내놓은 것도 침묵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적극 대처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그 아시안들에 대한 공격이 잘못됐고 이건 미국적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그 후속 취임하자마자 내린 그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증 퇴치 행정명령에 이은 후속 그 조치를 이번에 내린 거고요. 이제 앞으로 조 바이든 그 행정부에서는 각 부처 대표와 기구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을 청취하면서 구체적인 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 문제죠 사실은. 네. 뭐 이렇게 사실 뭐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런 의지가 현실화돼야죠. 현실에서 효과를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증오범죄가 규정돼 증오범죄가 규정돼 있는데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 등을 원인으로 한 폭력은 그건 증오범죄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 연방법 차원에서 이거는 범죄고요. 그리고 50개 주 중에서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47개 주가 증오범죄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오범죄와 관련된 이런 그 법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고 미국은 1990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서명된 법에 따라서 매년 전국 단위 증오범죄 추적을 의무화했는데요. 문제는 이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9년에 연방사고 FBI의 증오범죄 조사 때 15,588개의 법집행 조직이 참여했지만 이 사건 발생, 증오범죄 사건 발생을 보고한 조직은 2,172개에 불과했으니까 이게 뭐 굉장히 저조한 거죠. 그렇죠. 참여한 15,000개가 넘는 조직 중에 실제로 보고한 것은 2,000여 개 조직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2019년 FBI의 증오범죄 보고 건수는 7,314건에 불과했지만 이 수치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 지금 2019년 FBI 수치가 의미하는 거는 전국 대부분의 수사기관들이 증오범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증오범죄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리포트가 되고 수사가 되고 이런 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뭐 증오범죄라는 게 기껏해야 욕하고 침뱉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하냐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싶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올바른 방향으로 스타트를 끄는 건 분명한 건데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뭐 메시지 전달하고 뭐 공식 어나운스먼트 하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챙겨야 될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날 것이고 애시안 증오범죄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폭스바겐이 자동차 회사 명고 관련해서 또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요.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개명한다고 거짓말했다가 사실상의 주가 조작이라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폭스바겐 아메리카, 폭스바겐 미국 지사가 한 행동인데요. 이 폭스바겐 미국 지사는 어제 회사명을 기존에 폭스바겐에서 볼츠바겐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뭡니까? 독일어잖아요. 폭스라는 것은 국민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바겐은 웨이건입니다. 웨건이죠. 자동차입니다. 웨건을 독일식으로 발음해서 바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차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 자동차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독일을 상징하는 자동차 회사고요. 국민 자동차, 이름 자체가 국민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거를 볼트가 전압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볼트 자동차로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5월부터 이렇게 바꾼다고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 첫 완전 전기 SUV, 전기 자동차에 올인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기 SUV인 ID4의 미국 출시를 맞아서 홍보 전략으로 미리 던진 계획적인 만우절 농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이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름까지 그 유명한 폭스바겐이라는 이름을 볼트바겐으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완전히 전기자동차에 올인하는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에서 큰일이 폭등하고 그랬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 조작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우절 농담이지만 어떻게 이런 농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저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문제죠. 만우절 농담이라는 건 결국 자신들의 변명이고요. 그렇죠. 어제가 만우절도 아니었고 만우절은 내일이잖아요. 내일인데 이렇게 이틀 전에 이렇게 만우절 농담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폭스바겐이 국민 자동차라는 전통적인 이 사명까지 바꾸면서 전기차 사업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폭스바겐 주가가 유럽과 뉴욕 증시에서 폭등했습니다. 그 전 거래일 대비 그 하루 전날 비교해서 폭스바겐 주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4.7%가 올랐고 뉴욕 증시에서는 장중한 때 12%까지 올랐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확인된 뒤에 소폭 내렸지만 그래도 9% 상승한 것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좀 심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 폭스바겐이라는 이게 뭐 어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도 아니고 이 전 세계에서 그 인지도가 있는 폭스바겐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 조작? 네. 이라는 비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긴 한데 네. 주가 조작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이런 게 주가 조작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무슨 서류 조작을 하는 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발표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주가 조작입니다. 오늘 지금 폭스바겐 주식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뭐 나스닥, 다우지수, S&P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은 3.5%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장하자마자 5%까지 쭉 내려갔다 약간 올라왔는데 그래도 3.5% 좀 내려간 게 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만우절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한 고위관리 출신은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만우절 농담이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사소하거나 누가 봐도 이건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렇죠. 알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우절 농담은 그런 그 상장된 상장된 기업들이 하더라도 이건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건데 어제같이 이런 경우는 이거는 만우절 농담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SEC의 고위 관계자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가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루머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폭스바겐 USA가 폭스바겐 아메리카가 이건 정말 사기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이건 정말 조사가 들어가서 뭐 징계라도 좀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 투자자들은 어디서 하전할 겁니까? 예,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백악관에서 또 개 한 마리가 이 포스트 독이 또 사람을 물었네요. 또. 그렇습니다. 이 CNN을 비롯해 주요 언론들이 전부 다 보도했는데요. 백악관의 포스트 독, 독일 그 젊은 셰퍼드죠. 메이저가 또 사람을 물어서 골칫덩이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인 이 메이저는 백악관에 들어온 후에 낯선 사람들에게 돌진하거나 크게 짖는 공격적인 모습을 종종 보여와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결국 지난 8일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을 무는 사건이 벌어져서 델라웨어의 대통령 자택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조련사 훈련을 받은 메이저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이틀 전에 오후 산책 중에 잔디밭에서 또 누군가를 물었습니다. 공원관리 직원이 물렸는데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업무를 중단해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뭐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계속 무는 거예요? 그 포스트독 메이저가 아마 백악관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2018년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다고 그럽니다. 이 메이저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백악관에도 함께 입성을 해서 최초의 유기견 포스트독이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오고 그랬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랑스러운 게 스윗독이라고 부르죠. 이 메이저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대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벌써 2개월 만에 2차례나 사람을 물었고 계속 사람만 보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백악관 환경에 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사람을 무는 게는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퍼스트독 메이저를 어떻게 할런지 아직은 소식이 없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가 흥미거리로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개가 많은 나라고 개들이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 같아요. 반려동물 중에서 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개라는 그 동물의 특성상 산책을 반드시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개라는 동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특히 목줄을 하지 않고 저는 미국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목줄하지 않는 경우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세퍼트 같은 대형견들은 사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목줄을 해야 되고 목줄뿐만 아니라
사실 입마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입마개 하고 산책을 해야 되는 거고 소형견들도 소형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질은 대형견보다 소형견이 훨씬 안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개들이. 그래서 소형견들이 더 잘 짖고 사람들 보면 막 앙칼지게 이렇게 대응하는데 그 소형견들의 경우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한국에서도 개한테 물려서 죽었다는 게 물론 대형견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소형견한테 물려서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뉴스로 나오죠. 그래서 대형견들은 대형견들이니까 오히려 최소한의 위험한 그런 목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소형견들 같은 경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번에 백악관 포레스트독이 논란을 보면서 이 개를 키우시는 분들 제발 좀 본인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과 같은 가족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좀 인식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개훈련사 있죠. 강형욱이라는 사람. 개통령이라고 그러죠. 네, 좀 불러다가 좀 훈련을 시키지. 아니 미국에 설마 뭐 그런 훈련사가 없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글쎄요 개훈련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훈련도 훈련이지만 훈련을 아무리 잘 받은 개라도 이 산책할 때 다른 사람 앞에 갈 때는 조심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키우던 개한테도 한번 물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